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족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발을 떨어져서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객관적.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방법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쓰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공간감이 생기죠. 한 발짝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짜증이 덜 나요. 그래서 여유가 생겨서 훨씬 짜증 덜 낼 수 있어요, 가족한테.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떡해. 형진이 왜 이렇게 찡찡거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 그래 40대 남성이 되면 이렇게 우울할 수 있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은 집에서는 상진이 왜 이렇게 찡찡거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뭘 또 그렇게 찡찡거렸습니까? 저 그런 스타일 아닌데요. 투정 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40대 남성 40충인가 봐 이러면서 잘해주고 사춘기, 사춘기. 네. 그럴 수 있네.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차적인 객관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하는 게 뭐 우리 며느리랑 뭐가 잘 안 맞는다. 예를 들어 이제 시어머니들이 그런 고민하실 때 이제 시어머니들끼리 서로 조언을 할 때 옆집 며느리라고 생각해. 하나도 짜증이 안 날 걸. 그렇게 하면서 네가 마음을 이렇게 한번 씻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수련이 필요하겠네. 네, 더 나가는 거죠. 우리 엄마. 엄마 왜 이렇게 요즘 짜증이 많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50대 혹은 60대 여성들의 기본적인 고민을 갖고 가는 인간. 평균이다. 그렇죠. 평균이다. 우리 남편은 40대. 기계네, 기계. 얼마나 네, 그거를 한번 딱 머리에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짜증이 별로 안 훨씬 나요. 덜 나요. 왜냐하면 개인이 나는 어떤 짜증이나 이런 어떤 디프레스의 문제는 다 개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민족인 거잖아요. 화병을 가진 민족인 네. 그런 그렇죠. 배경이 있는 것처럼 음. 네, 그런 것처럼 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연배들이 가지는 고민이나 어떤 것들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훨씬 덜 짜증내면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엄마, 아빠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엄마들, 또 우리 프리한 닥터의 시청자, 주 네네네. 시청자 네. 우리 어머니들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년 여성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냐면은 중년 여성들은 보통 딱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서글프면서도 기쁜 홀로. 이게 주요 정서 상태예요. 이중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점점 커가죠. 네. 그냥 점점 커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너무나 자유롭지만 그러나 홀로 된 건 너무나 슬프지만 그러나 또 자유로운 건 좋은 그러나 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알 것 같아. 근데 특히 중년 그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이 심리적인 디프레스가 훨씬 더 격정적으로 오는 이유는 신체적인 어떤 그 증상이 갱년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잖아요. 네. 소화만 안 돼도 다 귀찮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365일 중에서 300일 정도가 신체 컨디션이 추웠다가 더웠다가 땀났다가 열받아 호르몬 때문에 막 짜증이 났다가 자기 몸도 막 팍팍팍팍 이렇게 변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고 맞아요. 열받아 호르몬 때문에 짜증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열이 확 솟구치고 안 괜찮아 나. 특히 심리적으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겪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어머니들은 모성이 이제 있잖아요. 모성이 있는데 모성은 원래 관계적인 모성과 도구적인 모성 두 개로 볼 수가 있어요. 뭐지? 네. 관계적인 모성은 뭐냐면 아이하고 관계를 맺어오는 관계 맺는 능력을 발휘하는 모성이에요. 네. 네, 그리고 도구적인 모성은 기능하는 엄마예요. 케어하는 거. 그렇죠. 케어하고 학원 픽업하고 챙겨주고 밥 먹이고 숙제 챙기고 구구단 외웠어? 뭐 했어? 입시 어디야? 이쪽으로 가야 돼. 학원 일로 옮겨 바꿔 살 빼 뭐해 운동해. 그만! 너나 그만! 네. 네. 보통의 어머니도 그러면 에너지 비율을 어떤 데 훨씬 더 많이 쓰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도구지. 전쟁 같은 입시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도구적인 모성을 써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구적인 모성의 필요는 굉장히 유한하다는 거예요. 언젠간 끝나지. 대학 보내고 시집장 대학 보내고 딱 보내면 거의 그 지점에서 딱 끝나지. 끝난다고 해요. 이게 서서히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버려. 눈을 갑자기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 그냥 끝나요. 낭떠러지 되는 예, 거네요. 그냥 갑자기 아침을 안 해도 되고 어머나. 갑자기 얼마나 오늘부터 픽업을 허망해. 안 가도 되고 갑자기 얘는 오늘 입학을 했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네. 궁금한 게 네.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걸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갑자기 허망하거든요. 허망하죠. 근데 그걸 지금
항상 엄마 껌딱지였던 애가 전화 왔다 그럼 방에 들어가요. 그러고 막 친구랑 깔깔깔거려요. 그러면 슬쩍 벌써 허망함, 공허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시작이 됐는데 도구적 모성을 내가 그걸 놓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자신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또 어려운 문제인 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우리가 하면 이해는 되는데 네. 사실 엄마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대로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걸 분리해서 이거를 좀 더 강화하고 여기 좀 더 신경을 쓰고 이게 결국에는 그런 도구적인 그런 모성 모성도 결국엔 아이를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그쵸. 그렇죠. 만약에 도구적 모성을 전혀 쓰지 않는다. 네. 그러면 아동학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도구적 모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챙기고, 맞아요. 네, 교육해야 그치. 되죠. 근데 문제는 도구적 모성만이 만약에 뭐 80% 이상 차여진다면 아이도 힘들고 네. 엄마도 뚝 끊어져.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 모성을 발휘하려고 되게 노력해야 돼요. 관계적 모성은 우리나라에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여질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성이 뭐예요? 도구적 모성이면 이런 거. 예를 들어 애가 시험을 보고 왔어요. 표정이 왜 그래? 네. 망했어? 벌써 무서워. 완전 망했어. 공부 안 하더니. 내가 그래 한 번 더 체크하라 그랬지. 내가 불안불안하더라니. 내 말이 갖고 와. 그리고 오늘 그쪽에 다시 상담 가고 안 되면 서울로 빼. 뭐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딱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도구적 모성이에요. 근데 관계적 모성은 망했어? 괜찮아. 그럼 괜찮다고 하면 다 관계적 모성이에요? 관계를 맺어야죠 이제. 수고했어. 진짜 힘들었지. 진짜 고생했어. 그럼 애가 막 불안하죠 아직. 나 그냥 도서실 갈래. 아니야 이런 날은 그냥 먹고 쉬는 거야.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아예 반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도구적 모성만 사용하게 된다면 정말로 갈등이 심해지죠. 그리고 더 이상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엄마에게 다가갈 일이 없게 되는 거죠. 필요 없죠. 필요 없지. 제 지인 중에서 요즘에 되게 재밌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제가 참 듣고 정말 요즘 시대 우리 엄마들에게 참 필요한 참 얘기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네. 그 중세 유럽의 어떤 신화 중에서 파르시팔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네?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 기사가 엄마 품에 있다가 자기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딱 떠나고 나니까 엄마가 바로 죽어요. 뭐야? 예, 죽어요. 그게 이제 신화에서 어떤 것들을 표현한 거냐면은 여성이 엄마 이외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이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떤 이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한 장면이지만 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 엄마라는 그 역할 안에만 굉장히 몰입되어 있을 때 많은 현대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또 이 여성들은 엄마 외의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지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관계적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든 아이와의 관계든 관계적으로 이렇게 모성을 맺고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 시선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또 우리가 네. 엄마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빠도 힘든 인생을 살고 중요해요. 계세요. 그러니까 드디어. 엄마에서 또 우리 아빠로 또 아빠들의 발언권이 또 그렇게 많지가 또 않을 맞습니다. 때가 많아서 네. 우리 또 그러네. 아빠들의 이야기를 한번 발언을 해보도록 안 하는 게 더 하겠습니다. 좋은 경우가 그게 또 항상 미덕이라고 생각했어. 상대적으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래. 결과를 따져보면 카드는 입을 열어서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다물게 되거든요. 근데 또 짜증나는 거는 네. 짜증까지 맞아요. 와이프 말이 맞아. 결과는 그래서 그렇지. 나는 이길 이게 수가 객관화가 잘 없어. 된 거예요. 그래요? 보통의 아빠들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또 우리 두 분은 이 남성이시니까 네. 아빠로서 네. 어떨 때 그 가정에서 약간 우울감 같은 게 이렇게 확 이렇게 탁 아직 뭐 갱년기 오실 때는 아니지만은 가장으로서 우울할 때. 우울하다기보다는 약간 일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왔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지 못하고 바로 후다닥 달려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 시간은 어딘가. 아이 보고. 같이 자. 어.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이렇게
내 좀- 하루가 그렇게 끝나. 예, 예. 그렇게 끝날 때 가끔 있거든요.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못하고. 예, 예, 예. 왜냐면 근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지금 아니면은 시기가 없는데 나는 이제 물론 밖에서 내 시간을 충분히 일하면서 보내고 왔는데 따로 내가 챙겨 가족과 함께할 시간 같은 게 없고 그럴 때 약간 그런 게 한번 그때 왔었어요. 올 때가 살짝 있어. 한번 맞아. 그 느낌이 왔다가 지금은 뭐 괜찮아졌는데 그때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황윤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이렇게 항상 뭔가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또 굉장히 위기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감이 좋을 때 갑자기 확 오면서 와, 이게 내가 가장으로 내가 이 이걸 승리가 영원하지 않으리라. 계속 이걸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압박감이 갑자기 오면 다 좋고 행복한 순간인데도 혼자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가장의 압박감 이런 게 있구나. 예, 그게 저는 조금 되게 심한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제 맞벌이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이 맞벌이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그래도 너가 먹여 살려야 돼. 네, 맞아. 바로 이런 그게 진짜 그 맞아. 가장에 대한 그 부담을 맞아. 같이 벌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 내재된 것들이 못 내려놓더라고. 있어요. 네. 있지.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압박이죠. 정말 그 어떻게 결혼한 이상 이제 내가 이걸 잘 책임져야 네, 되는데 책임. 이게 어떻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빠들의 외로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은퇴를 하고서는 딱 집에 오시면 이제 보통 이게 농담처럼 그 되게 우픈 얘기로 아버님들이 나는 가구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 가구처럼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루에 밥 3끼 먹는 거 아니다. 은퇴남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법 뭐 이런 맞아요. 것들 이렇게 웃긴 거에서 보면은 아내가 갈 때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 절대 마라. 안 돼. 언제 올 건지 물어보지 마라. 그다음에 하루에 3끼 먹지 마라. 나는 이 집에 가구와 똑같다. 그래서 가구 색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으면 욕을 덜 먹는다. 뭐 이런 그 아우, 웃긴 얘기다. 우스갯소리. 뭐야, 구색은 아, 뭐야? 슬프기만 하다. 웃기지 않는. 브라운 톤으로 입고 있어야 되네. 소파가 그래도 브라운색인데 이케아 색깔로 하얀색을 입고 입고 있을게요. 있으면 자꾸 엄마 눈에 띄어가지고 왜 거기 그러고 앉아 있냐고. 자꾸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유머 본 적 있어요. 이사 갈 때 그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은 그 이삿짐 차 조수석에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꼭 앉아 있어야 된다. 아니면 놓고 갈 수 있어서. 아니면 놓고 간다고. 강아지라도 꼭 데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은퇴 이후에 이런 게 급격히 찾아오는 네,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네, 정말 많아요. 많은 집들이 이제 겪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아버님들이 되게 바쁘셨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맺었던 시간이 되게 적어서 이제 와서 친해지려니 너무 힘든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꼭 기억해줘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이제 가정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했다면 어떤 부분이 참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냐면 남편의 부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었잖아. 그리고 나도 집에서 힘들게 키워서 그런데 우리 곁에 없었을 때 했던 노고 그게 항상 그렇게 뭐 들어올 수 있는데도 뭐 술 마시고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진짜 되게 마지노선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남편들. 근데 남편들은 언어로 그거를 잘 표현하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시간의 수고에 대해서 상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맞아. 네. 근데 그 상상력이 되게 부족할 때 우리는 딱 부재만을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당신 정도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 다 그렇게 먹고 살지. 맞아, 제일 나쁜 다 말이야. 그래. 이렇게 가면 이제 딱 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술로 그 마음을 잠재우죠. 표현을 못하고. 그러니까 음주량이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깜짝이야. 다시 와이라고 앉아있노?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본적인 불안함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많이 비우고 아이랑 무언가의 관계 형성을 못한 상태에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저희 세대 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랑 비슷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대한 맞아 선생님 불안한 불안함이 거하고 있지. 약간 소외감이었던 것 그런 게 같아요. 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신 네. 우리 분들께는 제가 꼭 2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첫 번째로 그 남편의 눈물을 목격했을 때 네. 놀리지 말 것.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이러지. 그리고 제발 언어적으로 한 번쯤은 꼭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만약에 남편이 은퇴하시고 이제 또 했는데도 평생 그래도 당신이 일하는 덕분에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잘 키웠어. 정말 고마워. 너무나 고생이 많았어. 많았어. 너무 고마웠어. 이거를 언어로 표현해 보시지 않은 집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못했지. 예, 그럴 때 꼭 한 번쯤은 꼭 말 못하겠으면 조그만 카드 하나라도 꼭
한 번쯤은. 아, 회사에서 받은 공로상보다 저는 이런 카드가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한마디가 네. 마음으로 죽고 인맥 기사라. 사느냐를 그래. 네, 그게 맥이 다시 뛸 수 있어요. 해야 되네. 아빠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엄마가 갱년기고 애가 중이면 이 둘의 전쟁이지. 충돌이 와우. 네,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중이들에 대해서 중이의 뒤에 병을 붙였다는 건 굉장히 좀 그거는 저는 낙인 개인적으로 찍는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그냥 중이병. 맞아. 왜냐하면 중이병으로 몰아가면 굉장히 편해요. 아, 우리 애는 그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중이병. 중이라 그래. 아니 무슨 잠바도 꼭 브랜드만 입으려고 그래. 그 중이병이네. 모든 걸 이런 식으로 중이병. 모든 거를 다 중이병으로 이제 몰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중이병이 살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 나름대로 인생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뭔가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갱년기네. 만약에 또 갱년기라서 그래. 저 집에 갱년기가 살아요. 우리 엄마 갱년기예요. 진짜 열받는데? 너무 서운하다. 그죠? 근데 이런 걸 중이 애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네. 그러니까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래.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실제 중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10대들은 중이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절대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나는 내 친구들을 볼 때 내가 중이어도 내 친구들을 볼 때 중이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도 스스로 중이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런데 어른들은 우리를 중이병이라고 부르면서 낙인 찍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을 그러면서 많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딱 내가 얘랑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어쩔 TV 저쩔 TV 한 20번은 하겠지? 내가 50번까지 들어준다. 라고 마음으로 임계점을 높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대화를 끌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번만 하면 너 엄마가 말할 때마다 어쩔 거야. 네 인생을 어쩔 거야. 네 인생이 어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끝나겠죠. 끝나지. 네, 그래서 무기력을 반증하는 단어가 중이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렇게 몰아가면은 안 돼요. 애들은 다 개개인의 특성이 있고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맞아. 예,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애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한테만 그래? 내가 만만해? 우리가 너무나 힘든 가족 관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네. 절대로 가족 중에 희생양을 만들면 안 돼요. 몰아가지 않는다.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항상 가족이 단체로 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돼요. 우리 가족은 하나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사람들이 가족은 공간이나 물리적으로 모여 있어야 우리가 화목하다는 착각을 좀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유닛으로 가족은 움직이는구나. 1대1 관계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여기서 우리 오늘 끝나고서는 회식 한번 하러 가자 라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영 씨랑 상진 씨도 친하고 경아 씨랑 소영 씨도 친하고 재성 씨랑 저도 친해요. 모두가 다 그냥 편안해요. 그러면은 그래요. 맞아. 그리고 가겠죠. 가서도 그냥 편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소영이랑 좀 불편한데. 나 재성이랑 좀 싸웠는데. 좀 안 좋은데. 이러면은 갑시다. 그러면 분위기가 이 자리가 이상해지죠? 어색하지. 예. 그러니까 단체전은 1대1 관계가 잘 되면 무조건 단체전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문제는 1대1의 관계가 안 되는데 단체전을 뛰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대1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그 고도의 노력이 필요하죠.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1대1에서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너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너의 마음 헤아리는 거, 그쵸? 그 공감. 공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감. 그래서 가족하고도 1대1의 관계에서는 공감인데 공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서에 정서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네. 공감이었어 결국.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힘들 때 가족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예, 가족끼리 조금이나마 이렇게 힘을 보태주면은 또 어려운 시절들은 잘 이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게임은 무조건 잘 사람이 이겨버려. 오랜만에 님이 니 대박이었네. 아, 봐봐.